독일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며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생전에는 학문적 명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고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요. 여기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에피소드 1. 계단 아래로 떨어진 여인. 1851년 8월 21일 베를린의 한 여관. 63세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방에서 지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했을까요? A. 정중하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B.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 C. 그들 중 한 명을 계단 아래로 밀쳐버렸다. 정답은 C입니다. 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이 철학자는 실제로 47세 재봉사 여성 카롤린의 마르케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고 쇼펜하우어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20년간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사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인생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에피소드 2. 빈 강의실의 교훈. 1820년 32세의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사로 임용됩니다. 야심찬 젊은 철학자였던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선택은 상당히 대담했습니다. 당시 베를린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헤겔이었습니다. 헤겔은 독일 관념론의 거장이었고 그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강의 시간을 헤겔과 정확히 같은 시간대로 설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철학이 헤겔의 철학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했고 학생들도 당연히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헤겔의 강의실로 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쇼펜하우어는 빈 강의실에서 서서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결국 강의를 포기했고 학계를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는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사건들이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개인적 경험들이 이러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철학이 단순히 개인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고 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의외의 위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고통이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럼 이제 그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피소드 3. 끝없는 노력의 수레바퀴.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끝없는 노력의 연속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의 헛됨은 존재가 취하는 전체적인 형태 속에서 드러난다. 끊임없이 생성되지만 존재하지는 못하는 것,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그리고 삶을 구성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좌절되는 것 속에서 잠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필요를 충족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은퇴를 위해 저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끝인가요?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나요?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무언가를 추구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취미를 즐기려고 노력하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심지어 취미라는 개념 자체가 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심지어 여가 시간에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고 있습니다. 하나의 욕망을 충족하면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노력이 정말로 헛된 것일까요? 여정 자체가 목적지보다 낫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관계에 진정한 종착점이 있나요? 관계는 끊임없는 노력과 돌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의 생각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는 삶 자체를 우리의 정상 상태를 방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상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비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에 축복받은 고요함을 무익하게 방해하는 사파로 간주될 수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무한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무한히 긴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두 개의 거대한 무 사이에 이 작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우리가 없었으니까요.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오직 이 삶 속에서 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삶에는 기쁨도 있지 않나요? 아름다운 일몰,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맛있는 음식.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서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4 행복의 비밀. 쇼펜하우어의 가장 독특한 주장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부정적인 것이고 고통은 긍정적인 것이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긍정적과 부정적은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고통은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밟으면 그 고통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반면에 행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단순히 고통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그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몸 전체의 건강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발이 꼬집는 작은 부위만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적인 활동의 전체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소한 일만을 생각한다.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아프면 즉시 알아차립니다. 배고프지 않을 때 우리는 배부름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때 우리는 단지 외로움이 부재한 것입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은 외로움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지 지루함이 부재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활동은 지루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고통과 고통의 부재 사이를 오갑니다. 순수한 긍정적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긍정적인 것, 즉 스스로 감지되는 것이고 반면에 선, 즉 모든 행복과 모든 만족은 부정적인 것, 단지 욕망의 폐지이자 고통의 소멸이다. 상당히 우울한 세계관입니다. 에필로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절한 호칭은 각 하나 선생님이 아니라 또는 고통의 동반자여야 한다. 만약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거만한 상사도, 그 완벽해 보이는 SNS 인플루언서도, 심지어 1851년에 누군가를 계단 아래로 밀쳐버린 그 괴팍한 철학자도.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진정한 시각으로 보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관용, 인내, 용서, 그리고 자비심을 상기시킨다.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비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그 사람도 아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은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서로에게 더 친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에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그의 철학은 니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글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